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청양의 지천댐 의견을 나누며 토론해요. 청양교육지원청 환경교육자료 8차시 가이드 영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이드 영상이 학생들 활동 시간을 빼고 발문이나 활동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한 거의 20분 내외로 영상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차시의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요, 이전 7차시에서 했었던 환경 토론을 이 디지털 도구로 했을 때 환경 토론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가이드 영상이자 실제로 학생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서 신호등 토론을 전개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멘티미터라는 그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 전에 학생들이 본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활동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지 사전에 꼭꼭 출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멘티미터를 활용하기 위한 태블릿 또는 노트북이 있으면 훨씬 더 학생들이 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또는 뭐 본인 개인의 핸드폰 사전에 준비 꼭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은요, 청양의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토론하고 환경에 대한 이해와 표현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뭐 너무나 단순화된 의견이나 아니면 너무나 그냥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사가 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과정 속에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현대적인 환경 수업을 구현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토론 역량과 정보 활용 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은요, 사실 뭐 1에서 6학년 해놨지만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요, 청양의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토론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공부할 문제를 토대로, 청양의 지천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이 관련 자료는 모음 패들렛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청양의 지천댐 건설 찬반 토론 활동하기라는 이 활동을 통해서 멘티미터를 활용할 건데요. 사실 멘티미터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활용하고 계신 상호작용용 에듀테크가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천댐 건설 관련 나의 주장을 담은 편지 쓰기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지천댐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또 청양의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나의 의견을 표현하며 토론 활동을 전개하고요. 청양의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나의 의견을 나타내는 편지 쓰기 활동으로 이 활동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전 활동으로는요, 학생들에게 이 댐에 대한 그런 흥미를 유발하거나 댐이라는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전 활동으로 퀴즈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약 몇 개의 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1만 8천 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답변들을 들으며 우리나라에는 1만 8천여 개의 댐이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데요. 이 영상은요, 이 댐 14개를 그 지천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4개의 댐을 짓는다라는 국가의 정책에 대한 각각의 이 후보지의 주민들에 대한 뭐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국가 측 입장도 있는 그런 영상 자료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정부가 전국 14곳에 댐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후 환경 전문 기자 전하겠습니다. 경북 예천군 용두천에선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졌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몇 개의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나요? 네, 14개. 이런 건 영상 속에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학생들과 문답 활동을 전개하며 학생들이 영상을 잘 시청했는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네, 뭐 이렇게 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기도 하고 이주를 걱정하는 등 이 정부의 입장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갈등이 있다 정도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활동에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영상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활동이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요, 청양의 지천댐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이 곳들이 어디일까요? 하면은 아마 뭐 청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천 생태공원이다. 사실 마지막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지천 생태공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 지천 생태공원, 이 지천에 댐을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하면은 네, 누가 봐도 반대라고 적혀 있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입장은 무슨 입장일까요? 하면은 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진들은요. 7차시 자료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온 학생들은 빠르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이제 댐 건설에 대한 두 입장을 들어보자 해서요. 이 영상도 7차 시와 마찬가지인 영상이지만 본 수업에서는요. 이 영상에 나타낸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적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미리 출력해 주시고 난 후 잘 적어보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네, 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상에 나타난 두 입장을 정리해 활동지에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 적어보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의견을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잠시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두 의견 중 내 의견은 무엇인지 이 신호등 토론이라는 건요, 선생님들,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라는 노란 색깔 불 의견을 추가해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요, 이 1차 투표, 2차 투표, 3차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찬성 측 의견이 조금 더 내 입장에 가깝다 하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쪽 의견이 좀 더 나에 가깝다면 반대쪽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찬성 쪽 아이들이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쪽 아이들도 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유동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들은 우리 입장에 이 노란 색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의 친구들이 우리 입장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또 열변을 펼치는 그런 좀 재미있는 토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 신호등은요,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활동지에 그대로 있어서요, 활동지에 색깔을 칠해보고요, 나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마련해보는, 적어보는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제가 읽기 자료를 또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마련을 해놨어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요, 네. 요 읽기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살펴보면서 뉴스 기사와 뭐 읽기 자료, 영상 자료, 기타 자료 등등 이 자료들에 선생님께서 추가로 더 자료를 보완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들은 활동지 위쪽에 보시면 수업 안내서가 있어요. 이 수업 안내서에 패들렛 링크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링크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살펴보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스스로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찬반 토론 활동을 이제 여러 차례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활동지와 패들렛 조합으로 선생님들께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어 보는 수업을 전개하실 때 쓰시는 슬라이드로 넣어놨어요. 이때는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보드를 활용하실 경우엔 넣으셔도 되고요. 온라인 보드를 활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이 슬라이드 자체를 빼버리셔도 됩니다. 빼버리시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학생들이 활동지 빈 곳이나 아니면 배운 공책에 적어봐라 라고 안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작성한
이 작성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찬반 토론 활동을 전개할 때는요, 뭐 몇 명씩 뽑아서 발언 시간은 이만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여기 지천댐 건설 찬반 토론에서 친구들의 주장과 근거를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의견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색깔을 막 칠하면서 전개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는 두 단계로만 놨어요. 한 차시 수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두 단계로만 해도 수업이 굉장히 벅찹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뭐 2차, 3차까지 쭉 이어지는 토론을 전개할래 하시면 두 차시 이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구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추가로 탭을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 차시로만 구상을 해서 요거 다음에 바로 최종 의견을 적어보도록 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뭐 2차 의견, 3차 의견, 최종 의견 이렇게 쭉 나아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질문 또는 반박 활동을 기존의 토론 활동과 동일하게 전개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적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측 의견 친구들이 찬성측 의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찬성측 의견 친구들이 반대측 의견에 대한 반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 및 질의응답 내용을 토대로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한 명씩 최종 의견을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 최종 의견을 정리할 때에는 이제 노란 색깔 친구들도 웬만하면 찬성측 또는 반대측으로 색깔을 칠하고 최종 선택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정리한 친구들, 저는 이때 대부분 찬성측 의견 아이들 다 같이 모이고 반대측 의견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누가 대표로 의견을 이야기할지를 함께 논의하고 대표자가 이야기하도록 해요. 이 방식은 학급별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전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입장에 색칠을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찬성측이 많은지 반대측이 많은지 비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멘티미터로 전개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이 멘티미터는요, 수업 안내서에 보면 링크가 제시되어 있어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고 프리젠트라는 걸 눌러서요. 이렇게 게시를 해 주시면 학생들은 이 하단에 QR이 있습니다. 하단에 QR을 클릭하셔서 학생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QR을 찍고 들어가면요. 제가 두 개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라고 해주시면 지금 몇 명의 친구가 들어왔는지를 선생님들께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두 개로 눌러볼게요. 찬반 논란 쟁점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재생을 하면 각각의 친구들의 핸드폰에서 각자 보여지기 때문에 이어폰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고드려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뭐 간단하게 적어 보도록. 이 원래 활동지에 적었었죠? 근데 활동지가 없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이 여기 적어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적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네, 제가 한 개 적어서 올렸어요. 뭐 이렇게 막 적어서 올리면 의견이 다양하게 공유되는 하나의 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의견을 나눈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청양의 지천댐 건설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신호등 토론에 나오는 그 색깔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3개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으로 누르고 투표를 하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성 화면이 한 개가 커지죠. 또 한 명의 친구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누르는 거에 따라 색깔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 이걸 더 좋아해요. 색깔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많다, 너희 쪽이 많다라는 데이터 시크화가 굉장히 잘 되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패들렛에 접속해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활동지에 적어볼까요? 라고 해서 읽기 자료 목록이 바로 연동이 되고요. 이 패들렛을 보고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뭐 배운 공책에 정리해보고 의견을 각각 발표해본 후에
다시 뭐 질의응답에 대해서 해보고, 마지막으로 또 최종 의견을 선택하는, 이게 또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일부러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최종 의견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상호작용용 에듀테크로서 멘티미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택한 의견도 한번 적어봐라 해서 뭐 반대측 의견에서 어쩌고 저쩌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학생들이 적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티미터를 활용하면 활동지를 활용하지 않고 교사의 컴퓨터와 그리고 학생들의 태블릿 기기, 노트북을 활용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예시로서 보여드렸는데요. 활동지와 이 에듀테크 활용 중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실 수 있게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학급의 실정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활동은요, 청양의 지천댐 건설 관련 나의 주장을 담은 편지 쓰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편지, 사실 이 편지가 정말 마음을 담은 글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고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담은 글을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정말 더 깊게 연계하려면 실제로 아이들이 쓴 편지를 뭐 청양 군수님께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 보낸다든지 하면은 정말 학생들의 수업이 실생활과 연계되는 수업까지도 전개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말 길었던 8차시의 마지막 수업 가이드 영상이 끝났는데요. 처음에 단순히 학생들이 뭐 숲의 다양성,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는 거에서 점점 학생들의 삶에 깊이 있게 이 들어오는 쭉 1년의 형식으로 8차시의 수업이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본 차시에서는요, 학생들이 정말 지역의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그런 일련의 수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에듀테크 활용이 어려운 학급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너무 좋을 수업일 것 같아서 제가 활동지로도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학급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다양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잘 보존하는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이 자료들이 기여했기를 바라면서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